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자. 우리가 등식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등식은 이런 거잖아. 등식. 얘가 얘랑 똑같다. 우린 이걸 등식이라고 하는데, 등식의 종류는 두 가지죠. 등식은 첫 번째는 그것이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등식이라는 게 항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간에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이라는 그러한 주체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등식이라고 한다면 그 등식이 뭐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말한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x-1은 3이 된다. 이게 x에 대한 등식이면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야. 그것은 뭐다?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 x가 0이면 성립하진 않지만 x가 2가 되면 성립한다. 우린 그때의 그 해를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x 더하기 1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과 같다는 등식을 만들어준다면 얘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x에 대한 등식이야. 우린 이것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봤다고. 그럼 이와 같이 x에 대한 항등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항등식을 푸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개수를 비교해서 어떤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등식은 어떤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걔를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값들을 구할 수도 있었고, 세 번째, 나눗셈은 항등식이죠. A를 B로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식은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로 고칠 수 있는데 그 나눗셈은 항등식이거든. 그래서 오늘 배우는 X에 대한 항등식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를 가지고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풀 것이냐,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눗셈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 아마도 이 기본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럼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해보자. 문제 풀면서 3-1번부터 필수예제는 항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예제는 뭐 그냥 천천히 풀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그냥 개념을 한번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주어진 등식이 등식은 맞아. 근데 등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얘는 그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6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b라는 이 값이 이꼴 x-1 곱하기 cx 더하기 1 곱하기 3x 더하기 d가 같다면,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a, b, c, d를 구하시고가 문제고, 오늘 배우는 단원의 큰 타이틀이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이거든. 그러니까 미정계수란 얘기는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정해지지 않은 그 계수들, 여기서는 뭐죠? A랑 B랑 C랑 D가 미정계수인 거죠. X는 미정계수가 아니에요. X는 항등식에 대한 주체인 거고, 그 X는 어떤 수를 대입해서 항상 성립하지만 A, B, C, D는 정해져 있는,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미정계수인 거고, 그 A, B, C, D를 구하겠다. 이게 항등식과 미정계수법, 오늘의 주제인데, 그럼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그 중에서
나눗셈이랑은 좀 약간 거리가 멀어. 물론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 얘를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나눗셈은 거리가 좀 멀고 둘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될 거야. 근데 만약에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려면 지금 미정계수가 4개잖아요. A, B, C, D. 그러면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려면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대입할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A, B, C, D를 구하려면 얘는 4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냥 느낌이 가는 아무거나.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이건 어떤 게 제일 편하겠다? 개수비교법이 제일 편할 거야. 그냥 이 식을 전개해서 얘랑 얘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본다면 그냥 개수를 비교해서 A, B, C, D를 구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간단할 거고 그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2번. 그러면 이제는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x가 걔가 x8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랑 같은 이 식이 역시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역시 푸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일단 나눗셈이랑은 큰 관련은 없고 그럼 걔를 개수 비교를 할 것이냐 수치 대입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일단 개수 비교가 거의 불가능한 게 px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개수 비교로 푸는 건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x에 대한 8차식이니까 그럼 여기가 1차고 2차면 얘는 5차식이거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x5제곱 더하기 뭐 a1 x7제곱 더하기 a2 x6제곱 더하기로 쭉 쓰고 나서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얘는 뭐다? 미정계수가 2개거든. a랑 b. 그럼 얘는 수치 대입으로 풀려면 2개의 값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수치 대입이 더 편한 문제야. 다시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1번은 당연히 어떤 게 제일 편하다? 개수를 비교해서 A, B, C, D를 구하는 게 가장 편할 거다라는 느낌은 와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편하겠다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 수치 대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항등식은 얘가 어떠한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 숫자들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수를 집어넣을 때는 주어진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 또는 상황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겠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식이 0이 되는 값 또는 상황을 대입하겠다는 거야.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얘가 0이 되는 값 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왜 0이 되는 값을 집어넣냐면 px가 뭔지 모르니까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이 px가 남아버리거든요. 그럼 숫자 대입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즉 x에다가 먼저 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1 대입해주면 좌변은 0이고요. 우변은 x에 1 넣었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차피 a랑 b를 구하려면 두 개의 식이 있으면 되거든. 그럼 두 번째 뭘 대입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지 말고 그 상황을 대입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얘가 0이란 얘기는 그냥 x제곱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x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겠다라고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x제곱이 2가 되는 상황을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럼 x제곱에 2를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0이고 그럼 x제곱이 2니까 x8제곱은 2의 4제곱인 16 더하기 2a 더하기 b 연립해주면 ab가 나오죠. 자, 수치 대입을 할 때 꼭 숫자만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킬러 문제로 넘어가면서 바로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나눗셈과 관련된 킬러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풀게 됩니다.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그 값에다가 x의 값을 대입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대입하겠다는 거야. 값 또는 상황을 대입하겠다. 얘는 값과 상황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준 거죠. 이게 수치 대입이었어요.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해본 거야. 자, 그러면 3-2번으로 가볼게요. 3-2번. 어느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필수 예제는 그냥 한번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푸는 다양한 상황들을 같이 좀 소개도 좀 해줄게요. 3-2번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일단 문제 먼저 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등식이 다음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등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죠. 뭐다?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화된 언어적 표현이었죠. 임의의 모든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더라. 그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야. 항상 등식을 얘기할 때는 얘도 같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미지수에 대한 식인지. 이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고요. 그럼 주어진 식이 다음과 같대요. x 3제곱 플러스 8이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세제곱 b 곱하기 x 마 p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x 마이너스 p. 자, 얘랑 똑같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고 a, b, c를 구하래요.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이 나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방법은 항등식의 관점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푸는 거야.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이고 숫자를 집어넣기에는 숫자 3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로 할 수 있겠죠. 그냥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쭉 전개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서로 완벽히 똑같더라. 전개 후 개수 비교를 하면 될 거야. 그쵸? 첫 번째 방법은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전개해보면 되죠. 두 번째 방법. 조금 더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전개하기가 짜증난다고. 얘를 전개하려고 했더니 약간 짜증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치환 후 전개 그리고 개수 비교로 가는 거죠. 개수 비교는 개수 비교인데 치환하겠다는 얘기야. 누구를? x 빼기 p를. x 마이너스 p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어차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를 t로 치환해버린 순간 이것은 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다? t에 대한 항등식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x 빼기 p가 t니까 x는 t 플러스 p가 되네요. 그럼 얘가 t 플러스 p의 세제곱 플러스 8은 ap 세제곱 플러스 bp 제곱 플러스 10 p야 왜? t죠.
t세제곱 플러스 bt제곱 플러스 ct랑 똑같은 거다. 그럼 이제 다 전개할 필요 없고 이제는 좌변만 전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비교해버리면 쉽게 A, B, C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는 이거를 꼭 항등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뭐가 생각나죠? 연조립제법. 어차피 나눗셈도 항등식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나눗셈의 관점에서 주어진 이 식을 x-p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눠버리면 첫 번째는 나누어 떨어질 거야. 다 x 빼기 p로 묶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 조립제법 써주면 나머지가 0 돼야 되고, 그럼 다시 몫을 또 x 빼기 p로 나눠주면 그때의 나머지는 c가 될 거고, 그 다음 b가 되고, 그 다음 a가 되는 건 이미 1단원에서 풀어봐서 알지 않느냐.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중에서 편한 거대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한 거대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쵸? 넘어갑시다. 피해값 얼마죠? 피해값? 이거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이니까 이 피해값을 구하려면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될까요? p를 대입하면 되죠. 그쵸? x에다가 p를 집어넣어주면 p의 세제곱 플러스 8은 0 나오네요. p는 마이너스 2가 되네. p에다가 처음부터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처리하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항등식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들 한번 제시를 해봤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냥 왠지 느낌이 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계속 3번 필수 예제 3번. 다음 등식이 첫 번째 모든 x, y에 대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등식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에 대한 등식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모든 x, y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1번은 뭐에 대한 무슨 등식인 거다? x, y에 대한 항등식인 거죠. 첫 번째 거는. 맞죠? 모든 x, y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a, b, c의 값을 구하시고 문제인데 이미 알고는 있을 거야. 이거 딱 본 순간 이거는 그냥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이론입니다. a는 0, b는 0, c는 0이 됩니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을 거죠. 그럼 그게 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이게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걔는 수치대입법으로 얘기하면 된다고요. 이건 x랑 y에 대한 등식이니까 x, y에 아무 수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 0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둘은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0인 건 알아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c값 구했어.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 1을 대입할래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b 더하기 c가 되는데 c가 0이었으니까 그럼 b도 0인 거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c도 0이고 b도 0이니까 그럼 ax가 0이다? 그럼 a도 0인 거죠. 라고 해서 증명은 돼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가 성립하는 a, b, c는 다 개수가 빵빵빵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한 번은 걔가 왜 그런지를 보여보자 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다음 등식이 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a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b가 걔가 x 마이너스 cy 더하기 1 2x 더하기 y 플러스 d를 만족한다면 a, b, c, d를 구하래요. 이건 인수분해죠. 인수분해도 항등식입니다. 인수분해 역시 뭐야? 좌변 이꼴 우변이다 이꼴로 바뀔 거야. 좌변은 인수분해하면 우변이니까. 근데 그 인수분해의 결과도 항등식이거든. 그럼 이 문제는 2차식을 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였다 라는 문제인데, 근데 얘는 되게 간단한 게 항등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그냥 전개해주면 돼요.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그냥 이거 전개한 다음에 걔랑 얘랑 어떻다? 똑같다. 역시 x, y에 대한 항등식인 거잖아요. 그럼 x에 y에 대한 항등식으로 봐서 그냥 전개 후 개수 비교하면 되는 문제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인수분해는 항등식이다. 그 정도까지만 적어두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3-3번과 3-4번은 두 개는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3번 문제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문제가 둘 다 x, y에 대한 항등식이었어요. 둘 다. 그쵸? 그런데 3-4번 문제를 봤을 때 3-4번이 이렇게 돼 있거든. 다음 두 식을 만족하는 에다가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 두 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모든 x, y, z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대요. 그럼 이거는 x, y, z에 대한 항등식일까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다시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번의 구조가 다음 두 개의 식, 첫 번째 식이 있고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이 두 식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식이 모든 x, y, z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더라 라고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x, y, z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는 미정계수를 구할 때 A랑 B랑 C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한 거다? 3개 필요한 거다. A랑 B를 구하려면 식이 2개 필요해요.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으면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미지수가 현재 3개죠. X, Y, Z. 근데 식은 2개밖에 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미지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다면 걔를 만족하는 X, Y, Z는 오직 하나로 정해질 거야. 그런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으면 모든 문자를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X, Y, Z를 모두 X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그럼 결국 이것은 x, y, z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다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주어진 두 식을 만족하는 이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항등식이 아니라 일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라고. 이것은 특정한 x, y에 대해서만 성립하겠다라는 얘는 방정식이거든. 그런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는 방정식이면 문자를 하나로 다 통일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따라서 이놈은 뭐다?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자, 문제 구조까지는 됐죠. 이거랑 앞에 있는 3-3은 구분하자고. 앞에 있는 문제 3-3번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지만 지금 3-4번 문제는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다로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요 두식 1번식은 x-y 더하기 z는 빵이었고요. 2번식은 2x-y-z 더하기 1은 0 이거니까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이 있으면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두 식을 일단 더해버리면 두 식을 더하면 그러면 3x 2y 더했으니까 그렇죠? 더하기 1은 0이네요. 아하, y 대신에 이항시키고 2로 나눠버리면 y를 x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두 식을 서로 빼버리면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서로 빼버리면 그러면 마이너스 x 요건 서로 날라가고 빼니까 플러스 2z 빼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니까 z 대신에는 이거 넘겨서 2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걔를 여기에다가 집어쳐 놓으면은 여기다가 집어쳐 놓으면 주어진 이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이 나올 텐데 그것은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다. 그럼 대입해버리면 그 형태가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느냐. 삐리리리 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x 플러스 땡땡땡땡 이꼴 0의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항등식이니까 각각이 0, 0, 0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됐죠?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린 생각 없이 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방정식과 항등식은 구분하자는 얘기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등식이라고 돼 있으면 그거는 방정식의 표현이에요.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는 그런 등식이다. 그것은 방정식이고 임의의 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항등식인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두 개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걔로부터 미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었고 그럼 얘는 x, y, z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항등식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냐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막 수능에 30번 문제를 푸는데 그 30번 문제가 등식은 등식인데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못해서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얘는 방정식이고 이건 항등식이었다는 거죠.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풀면서 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등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수비교, 수치대입, 나눗셈.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나눗셈으로 표현되는 이 등식은 뭐다? 항등식인 거다. 그게 x에 대한 식이면 이 식은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은 항등식입니다. 나눗셈은 항등식이죠. 3-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5번. 이제 얘 지우고 3-5번에 첫 번째 문제 있죠? 첫 번째 문제 살짝 별표 쳐놓으세요.
3-5의 첫 번째 문제 이거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쉽게 애들이 풀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상위권 애들, 정말 상위권 애들이 푸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그냥 풀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누가 딱 봐도 야 너는 정말 잘 풀었다. 너 이거 어떻게 이거 풀었지? 나는 네가 푼 게 잘 이해가 안 돼. 정도가 나올 정도로 뭔가 누군가 감탄하게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항등식이라고.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는 세 가지를 얘기할 거야. 자, 첫 번째 방법은 1단원에서 풀었던 주어진 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건데 2차식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했거든. 인수분해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되느냐? 완전 제곱식이냐? 세 가지고 그 중에서 얘는 어떤 2차식이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눴어. 첫 번째 방법은 뭐였다? 직접 나눈다였어요. 그냥 별거 없다. 직접 나누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누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2를 직접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고 이제 막 몫으로 막 해가지고 나머지가 빵이 되도록 하는 pq 구하면 되잖아. 근데 얘들아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x 세제곱이 아니라 x 4제곱이었으면 그래도 뭐 x 4제곱 직접 나누지 뭐 가능하잖냐, 그치? 근데 이게 x 세제곱이 아니라 x 10제곱이면 어떡하죠? 이게 x 10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못 푸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직접 나누라고 했는데 이게 x 10제곱이면 이거 어떻게 직접 나눠요? 그거 하다가 시간 다 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풀이이지만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은 풀이는 아닌 거라고. 그거는 어떻기 때문이죠? 얘가 차수가 작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차수가 작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이제는 얘를 포인트로 잡는 게 아니라 얘를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진 이 식이 3차식이다에 포인트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 3차식에 포인트를 준 거죠. 삼차식에 포인트를 주면 이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플러스 qx 더하기 2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면 당연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그럼 몫은 몇 차식이 되는 거다? 1차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나누어 떨어지려면 당연히 여기는 x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누어 떨어지려면 상수끼리 곱해서 2가 돼야 되는 건 자명하잖아. 몫은 그냥 x 더하기 2인 거네요. 만약에 얘가 미지수면 그냥 x 더하기 k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 그냥 전개 후에 항등식이니까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주면 끝나요. 근데 그거는 역시 얘가 3차식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야. 나눗셈 문제에서
몇몇 문제는 3차식의 포인트를 더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당연히 이해는 돼요. 근데 막상 문제 풀 때 요게 은근히 잘 못 보더라고요. 여기다가 포인트를 줄 수는 있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만약에 x 10제곱이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땐 얘랑 얘 둘 다 안 되잖아. 그럼 그때는 세 번째 방법인데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치 대입법을. 이건 개수비교법 지금 쓴 거고요. 이건 직접 나눈 거죠. 항등식은 수치 대입법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식을 x세제곱 더하기 px제곱 똑같은 그냥 쓰는 거야. 얘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 항등식이니까 나눗셈은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치 대입법을 쓰겠다는 얘기는 이놈이 뭐가 되는 아까 0이 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이 되는 값 또는 상황을 대입하자라고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였단 말이야. 아까 x제곱 마이너스 2가 껴있던 그 수치 대입. 그거는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한 게 아니라 x제곱 빼기 2가 0이 되는, 그러니까 x제곱에 2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얘도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꼭 값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넣는 거라고. 그럼 이놈이 0이 되는 상황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가 0이래. 여기다가 뭘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뭘 곱하고 싶어요? x-1. 왜?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양변에 x 빼기를 곱하고 싶잖아. 그럼 x 빼기를 곱하는 순간 뭐가 되죠? x세제곱 빼기 1은 0. x세제곱은 1 나오죠. 얘가 0이면 따라서 x세제곱은 1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에 0 대입하고 이거에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주어진 이 식은 얘는 그냥 1 되는 거죠. 얘가 0이면 x제곱은 1이거든. 그럼 이건 1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x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더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2차보다 차수가 작게끔 만드는 거죠. qx는 그럼 그냥 qx야. 차수가 2차보다 작으니까 얘는 그냥 2야. 그럼 다시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x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p 더하기 qx 그 다음에 상수는 1 마이너스 p 더하기 2가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얘가 0이란 얘기고, 이것은 x에 대한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결국 뭐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죠. 그럼 p값 나오고 q값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x 세제곱이 아니라 x 10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x 10제곱이면 x 세제곱에 1 대입해버리면 x 10제곱은 x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했을 때 그놈이 차수가 작으면 그냥 직접 나누면 돼. 하지만 얘가 차수가 클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꼭 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이놈이 0이 되는 수 또는 상황을 대입하는 거다. 얘가 0이란 말이 있으면 얘는 1인 거다. 그쵸? 이걸 곱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야 돼요.
이걸 나는 이렇게 딱 고치고 싶어서 아 진짜 고치고 싶어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면 계속 쳐다보셔야 됩니다. 요 세 번째 풀이식을 얘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야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됐나요? 자,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3-5의 두 번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지우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냥 한번 문제 뭐 써보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두 번째 자 주어진 x에 대한 다항식 x 4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qx 더하기 r 이거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 3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다음과 같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몫이 있고 그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8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PQR을 구하래요. 그럼 이건 나눗셈은 항등식인데 얘를 가지고 포인트를 여기다가 맞춰준다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몫은? 주어진 식을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이죠. 그럼 몫을 QX라고 쓸 필요 없이 몫을 AX 더하기 모르겠다 K라고 쓰면 될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A는 1일 거야. 그쵸?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사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어진 식을 가지고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를 하겠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두 번째는 수치 대입을 하겠다. 숫자를 집어넣으려면 얘가 0이 되는 x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그런 거 3개 집어넣어서 열린 풀을 풀면 되겠죠. 뭐 아니면 나눗셈을 가지고 즉 얘를 가지고 막 조립제법 이용해서 막 나누고 나눠서 뭐 3번 나눠도 되겠지만 그것도 좀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냥 항등식의 관점에서는 이건 수치 대입이 그냥 제일 편할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직접 계산해 보시면 돼요. 3-6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필수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3-6번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나눗셈은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은 그래서 fx를 gx로 나눴어요. 그럼 몫이 qx고 나머지가 rx가 되는데 근데 이 gx가 만약 2차식이면 gx가 2차식이면 그러면 rx는 뭐가 되는 거죠? 1차 이하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rx는 mx 더하기 n이 되는 거고 나는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m과 n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미정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 선생님 와이프 이름이 미정이에요. 예. 진짜 이름이 미정이야.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 알 수 없다. 이거잖아. 그럼 얘를 구하려면 2차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상황은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 2차식이 그냥 x-알파, x-베타 꼴이면 항등식의 관점에서는 수치 대입이 제일 편한 거죠. m과 n을 구하기 위해서 x의 알파, x의 베타만 집어넣어주면 돼. 수치 대입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은 얘는 그냥 x의 알파, x의 베타를 집어넣겠다. 수치 대입으로 풀겠다. 이게 제일 편해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럼 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요 fx의 차수는 모르니까 아까처럼 특이한 3차식은 제외하고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 문제를 푸는 상황은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첫 번째 선택은 직접 나눈다죠. 직접 나누거나 그런데 요 fx가 차수가 겁나게 크다면 두 번째 상황 뭐다? gx 이꼴 0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상황을 대입하겠다. 요게 방금 전에 풀었던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꼴 그러니까 0 그 형태가 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 형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거를 나는 추천을 했었죠. 상위권이들은 그렇게 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직접 나누거나 또는 그 나누고자 하는 그놈이 0이 되는 수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상황을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이제 세 번째. 그럼 얘가 완전 제곱의 꼴이면 x-알파의 제곱의 꼴이면 항등식의 관점에서 얘를 구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하거든요. 식이 두 개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숫자 대입으로 본다면 알파밖에 대입할 게 없어. 근데 두 개의 식이 필요한 건 맞잖아.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풀까? 역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연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을 두 번 써버리는 거죠. 아예 귀찮으면 요 RX까지를 다 좌변으로 넘겨버려. 그러면은 좌변으로 넘긴 순간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란 말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x 빼기 알파로 나눈 조립제법을 두 번 써버리면 둘 다 나머지가 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연조립제법을 쓰거나 연조립제법 아니면 또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얘를 이항시켰을 때 이항시켜버리면 이항시킨 그 식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그 식은 gx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항시켜 주버리는 이 상황에서는 주어진 그 좌변은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x의 알파 대입하면 0인 거고 어쨌든 그걸 인수로 갖는다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지금 문제가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예요. 3-6번입니다. 그럼 이제 3-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3-6번. 이 문제 풀이식을 아예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는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느 문제집을 보든 간에 이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블랙라벨을 풀든 일품을 풀든 또는 기타 다른 어떤 내신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3-6번 문제는 항상 들어가 있어. 킬러 문제로.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외우는 것도 괜찮아. 근데 보자. 주어진 상황이 xn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놈을 x-2의 제곱으로 나누었대요.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가 2의 n제곱 곱하기 x-2가 되었다면 a랑 b를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일단 문제의 꼴을 봤더니 이게 뭔데요?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의 꼴인 2차식으로 나눈 거거든. 그러니까 요 흐름이잖아요. 그럼 방법은 두 개야. 첫 번째는 연조립제법을 쓰거나 근데 조립제법을 쓰려고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이놈이 n이야. 몇 차식인지 몰라. 그럼 조립제법 어떻게 써? 되게 난감해져요. 가능은 하지만
되게 힘들어진다고. 차수가 크거나 또는 차수가 뭔지 모르면 조립제법 쓰기가 난감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뭐밖에 없어요? 인수정리가 이용되겠다라는 거지. 뭔 말이죠?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우변 얼마다? 0이다. 이거 항등식이란 말이야. 나눗셈이니까. 그럼 x에 2 대입할 때 우변이 0이란 얘기는 좌변도 2를 집어넣으면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좌변은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x 2 대입할 때 0이니까. 주어진 이 식이 x-2를 인수로 갖는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흐름 xn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는 그 식은 얘가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면 그럼 여기는 곱해서 얘가 되려면 x가 있어야 되고 상수끼리 곱해서 b가 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맞아요? 우변에 2 대입한 게 0이니까 좌변도 2 대입한 게 0이다. 그럼 좌변은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좌변은 얘랑 똑같은 식이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다 이거죠. 이게 인수정리잖아요. 그럼 인수정리에 의해서 좌변이 얘가 돼버린다. 이게 첫 번째 할 일인 거야. 그게 바로 인수정리라고. 그럼 이제 x 빼기 2, 이분도 x 빼기 2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버려요. 그 약분해서 정리해버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버리면 그럼 좌변은 x 빼기 2로 나눠버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우변도 x 빼기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거 항등식이잖아. 그럼 이제 x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은 거야? 수치 대입. 그냥 2를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 1차식이니까 그냥 x에 2를 집어넣어요. 그럼 항등식이니까 2를 집어넣어주면 쟤는 2의 n제곱 곱하기 2-2분의 b가 되고요. 우변은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2의 n제곱이에요. 항등식이거든. 그럼 둘이 완전 똑같아야 돼. 그 말은 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b가 2잖아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니까. 그럼 b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얘를 전개한 거랑 얘랑 똑같다가 되면은 a 나오네요. 그래서 a랑 b를 구할 수 있더라.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처럼 선생님이 해설해 준 방법처럼 똑같이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풀이식을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얘는 문제 유형이 이거 하나야. 그냥 숫자만 바뀌어. 요게 그냥 숫자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냥 통째로 암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들에 대해서 오늘 지금 수업한 것까지 해버리면 모든 유형을 사실 다 한 거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쭉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지금 한 거를 봐서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학습을 다 한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완전 제곱거릴 때, 그리고 각각을 푸는 방법이 한 가지인 게 아니라 두 가지씩 있다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누가 딱 봐도 야, 얘는 정말 잘 풀었다. 좀 그 정도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좀 헷갈릴 겁니다. 분명히. 다음 시간 정도가 되면 조금 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테니까.